태양계의 8개 행성 중에 태양을 가장 가깝게 돌고 있는 행성인 수성. 지난 4월 30일 7년을 날아가 4년간의 탐사를 마친 수성 탐사선이 오랜 임무 끝에 수성의 품으로 안기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메신저호입니다. 메신저호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수성의 모습을 상세하게 관측해 지구로 보내왔는데요. 메신저호가 발견했던 신기한 수성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애초 1년이 목표였던 메신저호가 무려 11년간의 오랜 임무를 끝내고 수성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수성의 품으로 안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성과 충돌해서 영원히 사라졌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2011년에 이 수성에 도착해가지고 수성에 정밀한 사진 촬영을 했어요. 네. 수성은 그동안에 이제 1973년도에 메리너 10호라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 다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성에 대한 정밀한 사진이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번에 그 메신저호가 가가지고 다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수성 사진을 이번에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1년 목표로 2012년 정도에는 임무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나요? 충분히 이제 태양 전지가 충분히 충전이 되고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4년 동안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위치가 바뀌고 또 태양에서 오는 압력이라든가 또 태양의 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다가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더 이상 통제를 잃기 전에 그냥 이제는 끝내자 해가지고 수성과 충돌을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럼 메신저호가 11년 동안 연구해온 그 성과들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동안 연구해온 성과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사실 메신저호가 그 수성까지 가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7년은 가는 동안 걸린 거고 네. 실제로 수성에서 활동한 기간은 딱 4년입니다. 네. 4년 동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연구 결과는 네. 수성에서 얼음을 발견한 거예요. 수성은 태양이 제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대기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태양이 비치는 쪽은 온도가 40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쪽은 영하 17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400도 정도 뜨거워졌다가 반대로 170도 이하로 영하 170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차가워졌다가 네. 이런 곳에 얼음이 존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성은 똑바로 서서 돕니다. 네. 근데 똑바로 서서 도는데 그 양쪽 극에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크레이터라고 하는. 그 웅덩이 속에 얼음이 있더라. 네.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시 정도 되는 그 정도 큰 얼음 평원이 있고 얼음 두께가 3.2km 정도 되는 네. 굉장히 두꺼운 얼음층이 있더라. 결국 이것이 해성에서 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해성 충돌로 이런 얼음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의 물이라든가 다양한 원소들의 기원이 해성에서 왔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 수성의 전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정확히 찍었고 또 수성 표면에서 얼음의 존재도 발견한 그런 규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반면 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메신저호가 수성을 연구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들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태양의 중력이 굉장히 크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수성까지 가는 데는 화성보다 가깝거든요. 네. 근데 화성은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수성까지는 7년이 걸려요. 그 이유는 태양의 중력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천히 수성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래 수성에 다가간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태양에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성에 접근해서도 수성의 중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 약한 중력 주위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중력원을 피해서 수성을 연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랬군요. 그럼 73년에 메리너 10호 이후에 이번 메신저호가 두 번째였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후에 수성을 탐사할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일단은 내년도에 수성 탐사선이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럽과 일본 연합에서 같이 만든 베피 콜롬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그 천문학자예요. 수성을 연구했던 그 베피 콜롬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베피 콜롬보가 내년에 발사가 됩니다. 발사가 되는데 역시 수성까지 가는 데는 7년이 걸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수성에 도착하는 건 거의 2024년 초예요. 그래서 2024년 초가 돼야지만이 수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제 2024년도에 가가지고는 수성 표면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해보려고 현지에 도착해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수성 표면을 탐사하고
또 하나는 수성 주위에서 수성이 전반적인 또 사진을 찍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메신저호에 이어서 베피콜롬보호가 새롭게 보내올 수성의 비밀들 기대되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